안녕하세요. 2015-0877 2학년 임종환입니다. 오늘은 14주차 선행학습 30분 스피치로 선택 삭제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4주차 실습 시간 때는 이제 메모를 마치고 내진 전입과 운송을 마친 뒤에 이제 선택 삭제 과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나비치를 시은을 형성해주고 배치당 조각을 해준 뒤에 저희가 이제 내진을 메모를 하고 이제 역세삭 제거를 한 다음에 내진 전입을 하고 운송까지 마쳤는데요. 이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수지 이치를 교학기에 재부착, 즉 리마운팅을 해주게 됩니다. 교학기에 재부착하기 전 과정으로 이제 한분리 과정이 있는데, 레진 운송 후에 이제 함이 뜨겁기 때문에 함을 먼저 클램프와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냉각을 시켜줘야 됩니다. 한 번에 이제 차가운 물에 냉각시키는 게 아니라 운송기에서 꺼내가지고 이제 실온에서 서서히 냉각을 시켜주게 됩니다. 급속하게 냉각을 시키게 되면은 이제 열팽창률 차이로 인해서 이제 배치상 변형이 초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온에서 서서히 냉각을 시켜주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은 이제 함이 식게 되면은 함 분리를 하게 되는데요. 함 분리는 먼저 함에서 이제 매몰 모형을 꺼내게 되고요. 분리를 해주고 이제 매몰 모형에서 이제 수지 엣지랑 작업 모형을 분리해주는 과정입니다. 처음에 함에서 플라스크에서 석고 매몰 모형을 분리할 때는 고무망치로 이제 디스크 부분에 충격을 줘서 분리를 해주는데요. 이때 실수로 수지치를 충격을 줘서 파손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 줘야 됩니다. 그리고 작업 모형이 매몰재 안에 있는데 함 분리 과정에서 파손이 되면은 아예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 주의를 기울여 줘야 합니다. 이렇게 함에서 분리를 하고 나면은 이제 주변에 있는 석고 매몰재들을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함에서 석고 매몰재가 이제 분리되어서 나오면은 이제 수지치와 작업 모형을 떼어내야 작업 모형을 이제 붙어있는 석고 매몰재들을 인공치 위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를 해서 이제 모두 매몰재를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메모를 할 때 언더컷이 발생하게 되면은 이때 매몰재가 제대로 제거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매몰재를 제거를 하고 나면 이제 리마운팅을 해주는데요. 리마운팅을 해주는 이유는 완성된 수지 이치가 나비치의 교학 관계와 동일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이제 환자에게 이물감이나 불편감을 주지 않고 환자의 구강 상태와 동일한 상태의 의치를 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수지치가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수정할 부분은 없는지, 만약에 수정을 하게 된다면 어떤 부분을 선택 삭제를 해줘야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리마운팅을 해야 됩니다. 네, 한분리 이후에 매물재 제거까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재부착 해주는 이유입니다. 열중압 레진이 이제 중압 운성되면서 발생한 약간 변형으로 인공치 배열 과정에서 설정한 규합 상태나 이제 그런 것들이 부조화가 발생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 열중압 레진 중압 과정에서 이제 레진의 지상 자체에서 발생하는 최적 변화에 의해서 인공치의 위치가 변화가 될 수도 있고, 가압성형법과 같이 상하암 사이에 레진이 전입되는 경우에는 강한 압력에 의해서 이제 또 인공치의 위치가 바뀔 수도 변형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레진 의치상 제작 과정 후에 교합의 오차가 발생할 수도 있고, 교합 상태가 환자의 보강 상태와 동일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확인을 하고 그 선택 삭제가 필요가 될 시에 수정해주기 위해서 이제 선택 삭제 과정으로 넘어가게 되기 때문에 이 규합기 재부착 과정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좀 더 완벽한 총이치를 제작해주기 위해서는 리마운팅을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재부착 시, 규합기 재부착 시 고려 사항이 있는데요. 네, 1차 매몰 부위는 모형의 분리제를 도포한 형태이기 때문에 모형과 석고 매몰제 부위 사이에 석고 가위를 넣고 약간의 힘을 가하면은 매몰제 제거 시에 쉽게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교합기에 재부착을 해주기 위해서 모형의 이제 인덱스 부분을 깨끗하게 세척을 해줍니다. 이렇게 세척을 하고 나서 이제 재부착을 하기 전에 모형을 교합기에 석고 부착부에 적합시켜서 빈틈이 없는지 확인을 해보고 이상이 없으면 이제 석고나 적착제를 이용해서 고정을 시켜줍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재부착 후에 절지유도봉과 절지유도판의 간격의 양을 확인해 주는데요. 이때 1mm 내외로 뜨게 된다면 매몰과 레진 전입 과정에서 과정이 적절히 수행된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뜨는 양이 과도하게 많다면은 이게 매몰 시 상하압이 서로 메탈 투 메탈 컨택이 맞지 않고 완전히 닫혀있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뜨는 양이 없이 닿는다면은 이제 전입되는 과정에서 레진 전입 과정에서 레진의 양이 부족했거나 레진 운송 시에 과도한 수축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정확한 재부착을 위해서는 이제 모형의 인덱스를 형성해
줬지 않습니까? 처음에 마운팅 과정을 했을 때 그 인덱스 형성된 거가 손상이 되지 않아야 되고요. 만약에 그 기저부 그 인덱스 부분 손상이 심하다면은, 심해서 정확한 재부착이 곤란하면은 이제 무리한 재부착보다는 이제 의치상을 연마해서 구강 내 시적을 통해서 확인해 보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교합기에 재부착을 해서 내진 중합 과정에서 발생한 오차를 수정해주는 과정인,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그 내진 중합 과정에서 발생한 오차를 수정하는 기공실 재부착이나 기공 과정과 치료 과정의 모든 과정의 오차를 수정하는 치료실 재부착 과정을 통해 교합의 구조나 오차를 수정하는 방법이 선택 삭제 과정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선택 삭제 과정 시의 고려 사항인데요. 선택 삭제를 해주는 이유는 완성된 수지치를 환자의 구강 내 상태와 동일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 봐야 될 게 환자의 그 구강을 통해 체득한 교합 기록들을 맞춰주는 것 같습니다. 중심교합과 측방교합이라고 하면 이제 하악이 측방으로 움직이게 되면서 그 작업교합, 균형교합이라고도 하죠. 그러고 전방교합 순으로 진행을 해주고요. 각 교합 관계에서 정해진 부위만 삭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 교합지에 의해 나타나는 교합점도 삭제를 해주고, 이때 교합지는 가급적이면 얇은 교합지를 사용해줍니다. 교합지를 넣고 교합을 시킬 때는 이제 가볍게 접촉시켜서 최소한의 불필요한 부분만 삭제를 해줍니다. 이제 중심교합에서의 그 선택 삭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캠에 문제가 있어서 확인 좀 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중심교합의 선택 삭제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교합기에 과두구를 중심 위로 고정하고 적색 교합지를 상하압, 부치부 교합면 사이에 넣고 가볍게 교합을 시켜줍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중심교합에서 나타나는 교합점으로 하악은 좌측 제2대구치에서만 접촉점이 나타나게 되고요. 평면인 교합지가 유철이 있는 교합면에 들어가면서 묻어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으므로 세밀하게 구분하여 관찰해 줍니다. 이렇게 그림의 A와 같이 중심교합에서 높은 부위가 있다면 B, C와 같이 편심교합을 시켜봅니다. B와 같이 편심교합 상태에서도 높으면 이제 부두를 삭제를 해주고, C와 같이 편심교합에서 높지가 않다면 Y를 삭제해줍니다. 이때 높이 판단은 그림과 같이 반대측 교두의 접촉 여부가 아니고 절취유도봉과 유도판의 접촉 여부로 결정을 해줍니다. 즉, 이와 같이 오른쪽 교두가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절취유도봉과 유도판이 접촉되어 있다면 이는 오른쪽이 낮은 상태가 되고, 편심교합에서는 정상 높이가 되어 호사를 Y를 삭제해 줘야 합니다.
이렇게 교합점을 찍어본 뒤에 상악은 중심교합과 편심교합에서 모두 높아 중심교두인 설측교두를 삭제하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면은. 그러고 하악은 중심교합은 높지만 편심교합은 높지 않아서 이제 아래 삭제해주고 있습니다. 네, 보충 설명을 하자면은 먼저 교합기를 재부착을 해주고요. 고압 고경의 변화가 있는지를 파악을 해줍니다. 고압 고경의 변화는 절취유도분과 절취유도판의 접촉 여부를, 그리고 교합의 접촉 여부를 비교하여 높아진 교합 부분이 있는지를 파악을 해주고요. 이때 각 교합점을 하나씩 구분하여 검사해야 하고, 일정한 교합지를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므로 중심교합 시에는 주로 적색 교합지를 사용을 해줍니다. 그리고 교합기의 과두구를 중심으로 고정을 하고, 네, 아까 설명했듯이 적색 교합지를 상하 고치부 교합면 사이에 넣고 가볍게 교합을 시켜줍니다. 절취유도봉이 절취유도판에서 뜨고 교합점이 나타나는 높아진 부분을 법칙에 따라서 선별해서 삭제를 해주고요. 삭제는 절취유도봉이 유도판에 닿을 때까지만 시행을 해줍니다. 편면있는 교합지가 요철이 있는 교합면에 들어가면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으므로 세밀하게 구분해 관찰을 해주고요. 중심교합은 커스프 투 포사, 교두대와 관계를 이루고 있으므로 교두와 포사 중 어느 부위를 삭제할 것인가를 결정을 해주는데요. 이때 중심교합 외에 편심교합은 모두 교두대 교두 관계이므로 측방교합과 전방교합의 편심교합을 시켜보아 편심교합에서도 높다면 커스프를 삭제하고 편심교합에서도 정상이거나 낮다면 포사를 제거해 줍니다. 네, 여기까지 중심교합에서의 선택 삭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중심교합에서의 선택 삭제가 끝나게 되면은 이제 측방교합에서의 선택 삭제를 시행을 해줍니다. 측방교합은 화학골의 운동 반약의 작업측과 반대측인 균형측에 동시에 나타나는데요. 따라서 항상 양측에 동시에 교합지를 넣어서 어떤 교합에서 높은 것인지 파악을 해주고, 이때 중심교합에서 주로 사용하는 적색 교합지와 구분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청색 교합지나 다른 색의 교합지를 사용해 줍니다. 교합기의 한쪽 과두만 풀어 측방 운동을 가능하게 해주고요. 이동량은 교합기 상부 구조를 잡고 측방으로 이동시켜서 상합 협측 교두와 하악 협측 교두가 맞닿게 접촉시켜줍니다. 이렇게 정상적인 작업측 교합은 상악 협측 교두가 하악 협측 교두에 닿고, 상악 설측 교두는 하악 설측 교두에 접촉을 합니다. 근데 작업시에 교합 오차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절취유도봉이 유도판에 뜨면서 균형측이 뜨게 되거나 접촉될 경우가 나타납니다. 유도봉이 유도판에서 뜨고 균형측이 접촉되는 경우는 작업측뿐만 아니라 균형측도 높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작업측의 삭제는 이미 중심교합의 선택 삭제로 정리된 중심교합을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 비중심교두를 삭제를 해줍니다. 따라서 혁측교두는 상악을, 그리고 설측교두는 하악을 삭제하는 부울의 법칙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부연 설명을 하자면 이제 작업측 교합에서 교합지로 교합점을 확인을 해주고요. 그림에서 편심 교합에서는 이제 구분을 하기 위해 이제 청색 교합지를 사용해서 중심 교합의 적색 교합지와 구분을 해줍니다. 그리고 작업측 교합의 선택 삭제는 그림의 이와 같이 합설 교두가 모두 높으면은 상악 협측 교두와 하악 설측 교두를 모두 삭제를 하고, B와 같이 협측 교두만 높다면은 이제 하악 교두를 삭제를 해주고, C와 같이 설측 교두만 높다면 하악 교두만 삭제를 해주면 됩니다. 그림을 보면 이제 작업측 교합의 높은 교합적인 삭제를 위해서 비중심 교두인
상악 협측 교두를 삭제해 주고 있습니다. 비중심 교두가 무엇이냐면은 이제 비작업 비기능 교두를 비중심 교두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네, 그림에서처럼 이제 균형 교합의 선택 삭제를 위해서 화학 협측 교두의 내상면을 삭제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측방 교합에서의 선택 삭제까지 하게 되면은 이제 전방 교합에서의 선택 삭제를 하게 되는데요. 교합기의 좌우측 과도구를 모두 풀어서 상악 전치를 절단 교합으로 만들고 교합을 시킵니다. 이때 구치부는 상악 협측의 원심 사면과 화학 협측 교두의 근심 사면, 상악 설측 교두의 원심 사면과 화학 설측 교두의 근심 사면이 서로 접촉을 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구치부에서 절치 유도본과 유도판에서 뜨고 교합점이 나타나는 높은 교합이 발생을 하면 역시 비기능 교두를 삭제를 해줍니다. 이때 전방교합 시 정상적인 접촉 부위는 상악의 협측 교두 원심 사면과 화학의 설측 교두 근심 사면이 접촉되므로 삭제 부위는 DUML의 법칙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전방교합에서는 전치와 구치 모두가 접촉되어야 하는데 전치에 조기 접촉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신미성이 손상이 되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화학전치의 순측 절단면을 삭제를 해주고요. 상악전치도 삭제를 해야 할 때는 상악전치의 설측 절단면을 삭제를 해줘야 합니다. 심미적인 부분을 위해서. 그러고 네, 설측이 그래도 순측보다는 안 보이기 때문에 설측을 삭제해주게 됩니다. 전치의 삭제 시에는 신미성의 손상이 크지 않도록 해줘야 하고요. 절단면의 삭제가 많나 우각부 모양이 훼손되면은 우각부를 재형성해주는 것이 중요하게 됩니다. 필요한 과정이 되고요. 측방교합에서도 이제 작업 측의 상악전치 교두점이 조기 접촉되는 경우가 많은데 역시 화학전치 교두정을 삭제하고 필요시 상악전치 교두정을 삭제하게 됩니다. 나이가 많은 환자의 경우에는 이제 견치 교두정이 암호가 되면 낮아지기 때문에 삭제되는 것이 심미적으로 자연스러워 보일 때가 많습니다. 선택 삭제가 완료가 되면은 이제 절치유도 부분이 절치유도판에 접촉되고 중심교합, 측방교합, 전방교합 등의 편심교합에서도 항상 전치부, 구치부의 적절한 부위가 모두 균일하게 접촉되어 지렛대 원리에 의한 의치의 불안정 상태를 피할 수가 있고요. 환자의 의치 착용감이 편안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충이치의 양측성 균형 교합은 충이치의 유지력이 약한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처럼 전방교합 시 이제 구치부는 교두정이 닿는 것이 아니고 교두의 근원심 사면이 접촉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삭제를 할 때는 상악 협측 교두 원심 사면과 화학 설측 교두 근심 사면을 삭제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전치를 삭제할 때는 아까 설명했다시피 화학을 삭제한 뒤에 상악을 삭제하고 상악을 삭제하게 된다면 설측을 삭제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전방교합은 이제 전치 절단 교합 상태에서 이제 불의 법칙에 따라 조기 접촉점을 삭제해주고요. 네, 아까 설명했죠? 선택 삭제가 완료되면 절치유도본이 이제 절치유도판에 접촉되고 중심교합, 편심교합 등 어떤 교합에서도 전치부와 구치부가 모두 균일하게 접촉되어서 의치는 안정된 상태가 되게 됩니다. 현재 교차 교합 시의 선택 삭제에 대한
설명인데요. 교합고경의 재형성, 즉 중심교합에 대한 선택 삭제의 원리는 정상치하 배열의 경우와 동일한데요. 다만 교차교합 관계에서는 모든 교두 기준이 반대가 되어 중심교합에서는 상하협측교두와 하하설측교두가 중심교두가 기능교두가 되고요. 측방교합에서는 이제 작업측 교합에서는 이제 하악의 협측교두와 상하의 협측교두와 하악의 설측교두가 닫게돼서 삭제하는 하악설측교두 삭제는 하악설측교두를 하게 되고요. 균형측 교합에서는 상하협측교두와 하악협측교두, 상하설측교두와 하악설측교두가 접촉되고 삭제도 상하설측교두와 하악설측교두를 하게 됩니다. 전방교합도 역시 상하설측교두, 하악협측교두의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신교합의 선택 삭제의 법칙은 정상의 경우와 반대가 되게 됩니다. 즉 그림에서처럼 이제 교차교합 시에는 그림 A와 같이 중심교합 시에 이제 절지유도판과 유도핀이 뜨게 되면서 치아가 접촉하는 높은 부위가 있습니다. 현신교합을 시켜 그러면 이제 그림 B와 같이 작업교합에서 절지유도판이 유도핀이 뜨기면서 접촉하는 교합 높은 상태가 되면서 이제 중심교두인 하악설측교두를 삭제합니다. 그림에서는 상하협측교두만 닿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 C와 같이 유도판과 유도핀이 접촉하면서 교두가 접촉하는 정상 상태인 경우에는 하악중심부를 삭제를 해줍니다. 하악설측 교두도 접촉을 한다면 이제 상하중심부도 역시 삭제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측방교합 시에는 A와 같은 작업 측에서는 이제 하악치하의 설측교두 내사면을 삭제를 해주게 되고요. 그림 B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균형 측에서는 이제 상하설측교두의 내사면과 하악협측교두의 내사면을 삭제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선택 삭제를 다 마치게 되는데요. 선택 삭제 과정은 이제 수지치 제작의 거의 마무리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환자의 구강 내 상태와 총이치의 그 교합하는 완성된 총이치의 완성된 총이치를 이제 구강 내에 시접했을 때 이제 교합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이제 선택 삭제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수정을 해주지 않으면은 이제 환자에게 불편감을 줄 수도 있고, 교합이 맞지 않게 되면은 일단 저작이 제대로 안 될 수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교합이 너무 세면은 두통도 생기고, 잇몸에 압력이 가해져가지고 치주질환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선택 삭제 과정이 물론 그 제작 과정에서 중요하지 않은 과정이 없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완성된 총이치에 그 퀄리티를 더 높여주기 위한 아주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번 30분 스피치를 통해서 선택 삭제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요. 이제 14주차 다음 주 월요일 그 실습 시간 때 실습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2015-0877 2학년 임종화 14주차 선행학습 30분 스피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